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규제를 풀어도 거래가 없다. 그리고 금리 충격이 더 온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특강을 준비했었어요. 오프라인을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얼굴을 직접 뵙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예민하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신중해지자는 마음이 있어서 얼굴을 뵙고 오프라인으로 뵀는데, 이게 처음 했는데 바로 마감이 돼서 또 모집했는데 그것도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그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또 바로 마감이 되고 3차까지 했는데 3차도 바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는 약간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도 이제 더 원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오셔서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 강의한 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올렸고요. 요 아래 설명란의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수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강의의 특성상 열흘간만 오픈이 돼 있을 예정입니다. 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 지금은 쭉 간다기보다 시장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특성상 열흘간만 말씀을 드리고 종종 제가 이런 게 강의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강의들이 올라오면은 바로바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강의들의 특성을 많이 고려하기도 하지만 쭉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좀 올려놓는 편이에요, 저는. 왜냐면 시장에 맞게 계속 움직이시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규제 풀어도 거래 영건인데 금리 충격에 매물 쏟아지나, 그리고 뭐 규제를 풀어도 지금 아무것도 안 좋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켰냐면은 여러분 유튜브나 그리고 뉴스나 여기에 규제를 풀어도 소용이 없다, 규제를 풀었지만 폭락 중이다, 규제를 해제했지만 소용이 없다, 이미 방향을 멈출 수가 없다란 그런 썸네일이나 제목이나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충격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요즘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란 얘기보다는 제가, 왜냐면 이 부분은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쨌건 저도 신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고, 그게 어쨌건 그 부분은 조금 더 제 공간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팩트는 팩트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썸네일이나 제목이나 언론들은 부동산에 저만큼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편안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느낌이지만, 사실 그 속내를 보면은 여러분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의 수익 구조를 위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 광고를 끼던 뭘 하든 간에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극적으로 나갈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하락, 공포성 기사가 정말 잘 팔립니다. 그거를 비난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제 채널이 가능하면 그렇게 막 비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지금 그렇다고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만치 오면은 저도 시장이 정말 침체됐다고 느껴요. 뭐 거래량이 적다, 시장이 이상하다, 특수 거래들도 있다, 이런 얘기는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시장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고 제가 눈여겨보는 점들이 정말 있어요. 왜냐면은 과거 시장을 제가 샅샅이 찾아본 사람이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제 판단 기준이 있지만, 저의 기준, 저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하락이 아니다, 이건 가짜 하락이다, 이거는 시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건 뭐 무효다,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 예전에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은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시장은 참여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본인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많이 분석했고 상승장에 내가 다 맞췄고 이런 걸 강력하게 어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뛰어나시겠죠. 데이터 분석도 잘하시고 지식도 뛰어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 지금 시장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딴 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안 팔려요. 그 누구보다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팔라고 발버둥을 쳤을 때 급매로 내놔도 급매로 내놓을 때요. 예전엔 급매로 내놓을 필요도 없는, 급매로 안 내놓을 때의 지난 과거,
연별로 나눴을 때, 물론 지금은 10월달까지 왔지만 제가 봤을 때 10월달 이후로 바뀔 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제가 봤을 때 바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년 단위로 봤을 때 급매로 내놓지 않던 과거와 지금 급매로 내놓는 현재를 따졌을 때 매도될 확률이 20%가 안 돼요. 전 이거 제가 직접 다 해보고 말씀드려요. 해보고. 한두 건 해보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20%가 안 돼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10개를 파시는 분들은 지금 한 2개밖에 못 팔아요. 그거를 더 뛰어넘고 싶다? 그러면 가격을 진짜 희생을 해야 돼요. 세금 이상으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집을 가지고 뭔가 재테크를 하거나 어떤 내 주거 계획을 짜신 분들에게 정말 최악의 시장이에요. 답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상한 점들은 있지만 그걸 토대로 얘기를 돌려서 지금 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지켜보는 점이 있고 이렇게 이상한 시장은 여러분 요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있기 전에 2020년, 2021년, 특히 2021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몇몇 건의 거래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돼가지고 상승한 게 아니라 몇몇 완전 그러니까 막 높은 계단식으로 상승한 적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올라갔다가 이상하게 떨어진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상하게 떨어지면 다시 또 이상하게 올라가고 이상하게 올라가면 이상하게 떨어져요. 정말로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고요. 정상적으로 내려가면 정상적으로 반등을 해요. 시장이 거의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확실한 건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한 40년 정도의 역사를 근거로 공부하신 분들에겐 이상합니다. 그건 맞는데 어쨌건 보시면 규제를 풀어도 거래 영건이다. 규제를 풀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규제를 풀어도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규제를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더 풀어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규제를 안 풀었어요. 정말 큰 규제들은 대출 규제. 정말 이게 엄청 컸거든요. 대출 중지시킨 거. 그리고 이런 규제 지역 지정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취득세 강화하고 종부세 강화하고 양도세 강화한 게 센데요. 이게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강화한 거냐면 취득세가 여러분 1.1%에서 12.4%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12배가 늘었고요. 종부세는 안 나오다가 법인들이 6%에 가산세 20%가 붙어요. 제가 저번에 저한테 야 종부세 너 왜 엉터리냐 무슨 12.4%냐 12%니까 10% 더해서 13.2%고 종부세는 6%니까 6%고 양도세는 82.5%가 아니라 75%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맞아요. 내봤으니까 12%에 12.4%가 나오고요. 6%에 20% 가산되고 75%에 10% 가산이 돼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게 나오고요. 예전에 비해서 수십 배의 세금이 나오는 시스템은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대출도 옛날엔 70%, 80% 기본으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안 나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임대사업자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가 실제로 풀린 게 없어요. 취득세 1.1%인가요? 아니죠. 종부세 이제 안 나오나요? 아니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맞아요. 맞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몰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풀린 게 없어요. 그냥 규제 지역을 몇 개를 해지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자꾸 기사가 나오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해제해줬다고. 전혀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 여전히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별 의미가 없고요. 로또 분양만 만들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요. 그대로 있어요. 요만큼으로 줄여준 건데 문제는 재건축이 못 가는 이유 중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겹겹이 쌓여 있는 이 규제들 중에 몇 개만 뉴스로 내보내고 규제를 풀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여러분. 네. 규제를 푼 게 아니에요. 규제를 풀어도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 충격. 금리 충격은 쭉 찾아보시면 한국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더 안 좋아진 건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사람들 심리가 최악으로 내려왔는데요. 문제는 제가 살펴봤을 때 시장이 이미 문을 닫고 거래가 없거든요. 거래가 없는데 여기서 그래도 7월달, 8월달 보면 600여 건대, 650건 안팎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서 신고가가 한 20% 가까이 나왔어요. 667건 중에 150 몇 건이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여러분 30%가 넘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다 셌던 기억이 안 나는데 40%는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락 거래가 훨씬 많아요. 절반 이상은 하락 거래인데 상승 거래가 너무 많아요, 아직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하락 거래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들이 두 종류예요.
비과세 받는 분들이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 안에서 금리 같은 게 인상이 될 때 급해지는 분들 아니면은 매물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붙는 분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공포심을 느끼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제 경험인데 여러분 물론 이 속도로 금리가 올라간 적은 없는데 부동산이 지금 시장에 이렇게 조성이 안 돼 있었으면 금리 인상의 영향을 좀 무시해요. 정말입니다. 과거 내역을 보시면은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봐봐요.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막 지금 아파트가 5억인데 일주일 지날 때마다 5억 500, 5억 1000, 5억 1500, 5억 200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호가를 낮추거나 급하게 팔까요? 왜냐면 수급이니까 매도인들끼리의 싸움인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금리에 다 같이 신경을 쓸 정도로 공포를 느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려면 분위기가 딱 갖춰져야 되는데 상승장에 금리가 좀 올라간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지금 금리 인상은 역대급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엄청 급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권총을 들고 다니신 폴 볼커 선생님이 소원이 됐겠어요. 이건 역대급이고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부동산 시장을 5년, 6년의 노력 끝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절대로 현 정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전 정권이 잡아놓은 거예요. 효과가 늦게 나온 건데 이 상태의 금리 인상이란 심리적 압박이 딱 올라가니까 이게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금리 충격 있어요. 금리 충격은 있는데 금리 충격만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시장이 굳어 있는데 금리 충격이 위에 가해진 거니까 그게 있다는 건데 그거는 금리 충격인지 이전에 시장 충격인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풀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규제를 의미 있게 푼 게 없기 때문에 언론용에 불과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힘내서 힘든 시간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시장이 저도 이번에 그 CPI 발표 났잖아요. 여러분 8.2%. 그러면 전 그 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 2%, 3%가 코스닥은 막 4%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만나봤던 주식 고수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뭘 잘못 본 거냐니까 자기들도 몰랐대요. 이제 핑계가 아니라 그냥 CPI가 그렇게 나오고 미국이랑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데 원인을 자기들도 정확히 모르는데 예상하건대 이게 수급이잖아요. 너무 내려갔다고 판단해서 이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산시장은 진짜 참 앞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고 방심하지 말고 기초가 흔들리지 말고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하면서 공부를 두루두루 해서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